자, 필기시험 주의사항입니다.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용사 필기시험 문항수는 총 60문제입니다. 제한시간은 60분, 따라서 한 문제당 1분꼴입니다. 총 60문제 가운데 36개 이상 맞추시면 합격합니다. 두 번째, 문제 은행에서 출제되므로 같은 교실에서 시험 보는 같은 이용사 종목의 수험자라도 시험 문제가 서로 다릅니다. 세 번째, 종이시험지가 아니라 모니터 화면을 보고 마우스로 정답을 클릭하는 방식이므로 마우스 다루는 연습을 미리미리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컴퓨터 필기시험이므로 수성 사인펜이나 볼펜 등의 필기구는 필요 없습니다. 계산기는 모니터 화면 안에 있지만 본인이 원한다면 지참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큐넷에 있는 컴퓨터 필기시험 CBT 체험하기 프로그램을 미리미리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국가자격시험 포털 큐넷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www.qnet.or.kr입니다. 큐넷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꼬마 전구가 나오는데요. 꼬마 전구 바로 밑에 CBT 체험하기가 있습니다. CBT 체험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모의 컴퓨터 필기시험을 미리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반드시 신분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인정하는 신분증의 종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외국인 등록증, 학생증, 재학증명서, 신분확인증명서, 청소년증, 국가자격증, 공단에서 발행한 자격시험용 임시신분증입니다. 참고로 국가공인 자격증이나 민간 자격증은 국가 자격증이 아닙니다. 국가 자격증과 다릅니다. 국가공인 자격증이나 민간 자격증으로는 시험에 응시하실 수 없습니다. 국가 자격증만 인정됩니다. 국가공인 자격증이나 민간 자격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2018년도까지는 신분증이 없어도 본인 확인 각서를 쓴 후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응시가 가능했으나 2019년도부터는 공단에서 인정하는 신분증이 없으면 무조건 예외 없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모두 응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일곱 번째, 필기시험 수험표 출력은 필수가 아닙니다. 다만 수험표에 나온 수험 번호를 미리 알고 있어야 시험 보는 교실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험 번호가 나오도록 필기시험 수험표 사진을 미리 찍거나 수험 번호를 따로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여유를 두고 미리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수험자 대기실 입시시간 기준 30분 전에 미리 도착해서 마음을 안정시키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문제를 풀면서 그때그때 마우스로 정답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정답을 체크하려면 시간이 모자라 당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다른 수험자분들이 30분 만에 문제를 다 풀고 나가더라도 당황하시면 안됩니다. 다른 종목의 수험자분들이 빨리 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용사 필기시험 합격 비법입니다.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합격 전략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쉬운 문제는 모두 맞춘다. 중간 문제는 반타작한다. 어려운 문제는 반에 반타작한다. 거저주는 문제는 약 20개 나옵니다. 보통 문제는 약 30개 나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약 10개 나옵니다. 거저주는 문제는 반드시 맞추셔야 합니다. 그래야 합격 가능합니다. 거저주는 문제 첫 번째. 우리나라 최초의 이용사는 안중근, 안익태, 안정환, 안정호. 정답은 4번 안정호입니다. 거저주는 문제 두 번째. 눈의 보호를 위하여 가장 좋은 조명 방법은 간접 조명, 반직접 조명, 반간접 조명, 직접 조명. 정답은 1번 간접 조명입니다. 합격 전략. 쉬운 문제 20개 가운데 20개 모두 맞추셔야 합니다. 중간 문제 30개 가운데 반타작해서 15개 이상 맞추셔야 합니다. 어려운 문제 10개 가운데 반에 반타작해서 2개 이상 맞추셔야 합니다. 20개와 15개, 2개를 합치면 37개가 나옵니다. 한 문제당 1.67점이므로 곱하면 61.7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 달 전부터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씩 꾸준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보다 어렵습니다. 얕보면 큰 코 다칩니다. 두 번째, 이론 내용을 한번 쭉쭉 훑어본 후 기출문제 위주로 반복해서 푸시기 바랍니다. 시험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거나 빠르게 공부하고 싶다거나 시험까지 일주일 남은 경우라면 거꾸로 기출문제를 먼저 풀면서 문제 유형을 미리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론 내용을 빠르게 훑어보신 후 기출문제를 다시 풀면서 정리하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필기시험 시작 30분 전에 미리 껌을 씹으시기 바랍니다. 두뇌가 활성화됩니다. 또한 집중력 향상을 위하여 시험 중간중간에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문제 푸는 순서를 미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푸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순서는 맨 처음 법규 문제를 푸신 다음 소독학, 공중위생학, 이용이론, 화장품업 문제를 포함한 피부학 문제를 제일 나중에 푸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법규를 맨 처음 푸신 다음 소독학, 공중위생학, 이용이론, 화장품학 문제를 포함한 피부학 문제를 제일 나중에 푸시기 바랍니다. 법규 문제를 가장 먼저 풀라고 하는 이유가 세 가지인데요. A. 법규 내용을 정확히 알면 정답이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제일 쉽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B. 법규 특성상 상식으로 유추하기 곤란하여 법규를 이해한 후 암기한다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C. 법규에 3개월, 6개월, 1년,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등 숫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암기하는데 아주 헷갈립니다. 공인중개사, 펀드매니저, 사회복지사 자격증 등 여러가지를 가지고 있는 본 강사도 법규 내용을 정확히 알면
쉽게 맞추고 대충 알면 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법규를 먼저 풀되 어려운 법규 문제는 건너뛰고 쉬운 법규 문제부터 푸시기 바랍니다. 같은 방식으로 각 영역별로 쉬운 문제를 다 풀고 어려운 문제는 남는 시간에 한꺼번에 몰아서 푸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모르는 문제는 유추해서 푸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추해서 푸는 방법 4가지를 소개합니다. A. 한자를 생각해본다. B. 영어를 생각해본다. C. 반대로 생각해본다. D. 비슷한 말을 생각해본다. 이 중에서 한자를 생각해본다와 영어를 생각해본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A. 한자로 유추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진피의 가장 두꺼운 부분이며 옆으로 길고 섬세한 섬유가 그물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는 층은 과립층, 기저층, 망상층, 유두층. 여기서 핵심 단어는 그물 모양입니다. 그물 모양을 한자로 표현하면 그물 망자에 상태 상자를 써서 망상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망상층입니다. B번, 영어로 유추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비듬과 관련된 두피 처치법은 비듬을 영어로 댄드러프라고 합니다. 댄드러프. 따라서 정답은 댄드러프 스캘프 트리트먼트입니다. 7번째, 계산 문제가 오히려 쉽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숫자 계산에 약하신 분은 쉬운 문제를 먼저 다 푸신 후 남는 시간에 계산 문제를 풀거나 또는 계산 문제 한 문제 정도는 과감히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책이 없는 문제도 20에서 30% 정도 출제가 됩니다. 책이 안 나오는 문제는 일반 상식으로 푸셔야 합니다. 그래도 안 풀리는 문제는 정답을 한 개 번호로 쭉 찍으시기 바랍니다. 학교 다닐 때 많이 해보셨죠? 정답을 한 개 번호로 쭉 찍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용사 필기시험 합격 비법 8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늦은 나이에 필기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저 또한 늦은 나이에 이용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곁에는 청량리 이용학원이 있습니다. 이용사 필기시험 기출문제 풀이 1편에서 법정 감염병에 대한 문항 21번, 91번, 96번이 빠져 있습니다. 개정된 법규에 맞추어 기출문제 풀이 2편에서 21번, 91번, 96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용사 필기시험 기출문제 풀이 1번부터 120번까지입니다. 1번, 둥근 얼굴형의 가장 잘 조화를 이루는 가르마는 8대2, 7대3, 6대4, 5대5. 정답은 2번 7대3입니다. 거저주는 문제죠.
가르마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8대2 가르마는 위쪽으로 긴 직사각형 얼굴에 어울리고요. 7대3 얼굴은 당연히 둥근 얼굴에 어울립니다. 6대4 가르마는 정사각형 얼굴이나 모난 얼굴에 어울리고요. 5대5 가르마는 옆으로 퍼진 직사각형 얼굴에 어울립니다. 암기하세요. 2번 일반적으로 면체 시술 시 고객의 머리로부터 시술자와의 적당한 수평거리는 10cm, 20cm, 30cm, 40cm. 정답은 1번 10cm입니다.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면도를 30년 넘게 하신 여성 면도사님의 시술 동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건 면도할 때 이거만 잘만 당겨주면 비진 않아요. 근데 이제 안 당겨주니까 이제 비는 거죠. 동영상에 나온 시술자와 고객 머리 사이의 수평거리가 몇 cm로 보이시나요? 제가 보기엔 수평거리는 적어도 30cm 이상입니다. 하지만 공단이나 시중에 나온 교재에서는 정답을 10cm라고 합니다. 따라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이 문제의 정답을 10cm로 보겠습니다. 참고로 커트하실 때 고객과 시술자 사이의 적당한 수평거리는 약 30cm입니다. 의자와 시술자 사이의 적당한 수평거리는 주먹 1개, 다시 말해서 약 7에서 8cm 정도입니다. 암기하세요. 3번 두 발의 아이론을 사용하는 근본 목적은 손님의 기분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모질의 개선을 위하여, 모발의 양이 많아 보이게 함과 동시에 두발형의 정돈을 위하여, 유행성에 접근시키기 위하여. 정답은 3번 모발의 양이 많아 보이게 함과 동시에 두발형의 정돈을 위하여입니다. 아이론 폼을 하는 대표적인 목적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숱이 적을 때 숱이 많아 보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두발이 들떠서 보기 싫을 때, 보기 좋게 차분하게 가라앉힐 때 아이론 폼을 사용합니다. 참고하세요. 4번 안면부 면체 시술 시 면도날과 피부 면과의 각도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80에서 90도, 60에서 70도, 30에서 45도, 10에서 15도. 보기 1번 80에서 90도란 면도날을 거의 수직으로 세우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각도는 생강 껍데기 벗길 때나 생선 비늘 벗길 때 사용하는 각도죠. 이건 면도가 아닙니다. 보기 2번에 면도날의 각도가 60도를 넘어서게 되면 수염은 거의 깎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기 1번과 2번을 제외하면 3번과 4번이 남는데요. 30에서 45도냐 10에서 15도냐 좀 헷갈립니다. 둘 다 면도가 가능한 각도인데요. 방금 보셨던 면도 동영상을 사진으로 캡처했습니다. 사진 먼저 보시겠습니다. 보기 4번 10에서 15도의 각도로 면도를 할 수도 있지만 상당히 위험합니다. 초절정 고수나 사용할 수 있는 각도입니다. 사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면도날의 각도는 30에서 4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30에서 45도 정도입니다. 5번 두피 처리 시 양손바닥과 손가락을 이용해서 두피를 쓰다듬어 주면서 가볍게 왕복 운동, 원운동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마사지법은
진동법, 경찰법, 유연법, 강찰법. 정답은 2번 경찰법입니다. 여기서 경찰이란 폴리스 아닙니다. 가별 경자에 마찰할 때 찰자를 써서 가볍게 마찰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강찰법이란 강할 강자를 써서 강하게 마찰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거저주는 문제죠. 6번 두발의 탈색에 사용되는 과산화수소의 일반적인 농도는 2%, 6%, 10%, 15%. 정답은 2번 6%입니다. 과산화수소 3%에서 10볼륨의 산소가 발생합니다. 과산화수소 6%에서는 20볼륨, 과산화수소 9%에서는 30볼륨의 산소가 발생합니다. 과산화수소 3%, 6%, 9%에서 산소 발생량은 10볼륨, 20볼륨, 30볼륨입니다. 암기하세요. 7번 다음 중 틴닝과 관계가 있는 것은 집게가위, 브러쉬, 면도, 아이론. 정답은 당연히 1번 집게가위입니다. 집게가위, 톱날가위, 틴닝가위는 같은 의미입니다. 틴닝가위를 영어로 thinning scissors라고 합니다. 가위 하나에 날 2개가 붙어 있으므로 복수형이죠. 따라서 끝에 s가 붙습니다. thinning이란 얇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참고 문제입니다. 틴닝 가위를 영어로 바르게 적은 것은 tuning scissors, thinning scissors, thinning scissors, filling scissors. 정답은 2번 thinning scissors입니다. 갑자기 영어가 나오니까 짜증나시죠? 만드는 저도 짜증납니다. 혹시나 나올 수 있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8번 조발용 가위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동도 쪽이 부드러워야 한다. 정도 쪽이 부드러워야 한다. 양날 중 한쪽은 부드럽고 다른 한쪽은 강해야 한다. 양날의 견고함이 똑같아야 한다. 정답은 4번 양날의 견고함이 똑같아야 한다입니다. 양날의 견고함이 동일하지 않으면 커트할 때 가위가 밀리거나 덜 잘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동도는 동날, 동인, 무빙 블레이드, 움직이는 날을 의미합니다. 정도는 정날, 정인, 스틸 블레이드, 고정된 날, 안 움직이는 날을 의미합니다. 엄지화는 엄지공, 무빙 링, 움직이는 가위 구멍을 의미합니다. 약지화는 약지공, 스틸링, 고정된 가위 구멍, 안 움직이는 가위 구멍을 의미합니다. 피봇은 영어로 PIVOT인데요. 회전축, 중심축을 의미합니다. 용어를 암기하셔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9번 정발술에서 고전 올백형을 브러쉬로 시술하려고 한다. 어떤 브러쉬를 사용하면 가장 좋은가? 도포형 브러쉬, 롤 브러쉬, 평면 강모 브러쉬, 쿠션 브러쉬. 여기서 고전 올백형이란 영어로 클래식인데요. 클래식은 이용장 실기시험의 한계 과제입니다. 클래식 시술할 때 주로 댄면 브러쉬를 많이 쓰는데요. 댄면 브러쉬가 바로 등이 딱딱하고 가시가 강한 평면 강모 브러쉬입니다. 보기 1번 도포형 브러쉬란 염색제나 탈색제 바를 때 사용하는 납작한 브러쉬입니다. 2번에 롤 브러쉬란 원통형 모양의 가시가 많이 남아있는 브러쉬입니다. 미용실에서 여성의 긴 머리를 드라이 작업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롤 브러쉬는 머리카락을 무는 힘이 너무나 강해서 고전 올백형 클래식 시술할 때 오히려 불편합니다. 4번에 쿠션 브러쉬는 등이나 가시가 말랑말랑해서
평면 강모 브러쉬보다 머리카락을 무는 힘이 약합니다. 쿠션 브러쉬로 클래식 시술하면 작품이 잘 안 나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등이 딱딱하고 가시가 강한 평면 강모 브러쉬입니다. 10번 두발 염색 시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두피에 상처나 질환이 있을 때는 염색을 해서는 안 된다. 퍼머넌트 웨이브와 두발 염색을 해야 할 경우 두발 염색부터 반드시 먼저 한다. 유기합성 연모제를 사용할 때에는 패치 테스트를 해야 한다. 시술 시 이용사는 반드시 고무장갑을 껴야 한다.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이므로 정답은 2번 퍼머넌트 웨이브와 두발 염색을 해야 할 경우 두발 염색부터 반드시 먼저 한다 입니다. 퍼머넌트 웨이브, 다시 말해서 파마와 염색을 해야 할 경우 파마부터 반드시 먼저 하셔야 합니다. 파마를 먼저 할지 염색을 먼저 할지 헷갈릴 텐데요. 저는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파염, 파마, 염색. 파마를 먼저 하고 염색을 나중에 합니다. 그 반대로 염색을 먼저 하고 파마를 나중에 하면 염색약이 머리카락에 이미 자리 잡고 있어서 파마약의 침투를 방해하기 때문에 파마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파염 반드시 암기하세요. 11번 안면 면도 시 따뜻한 스포, 따뜻한 물수건을 사용하는 주 목적은 손님의 긴장감을 풀어주기 위하여, 피부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염과 피부를 유연하게 만들기 위하여, 표피의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정답은 3번 수염과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거쳐주는 문제죠. 12번 커트 시술 중 집게 가위가 잘 정비되지 않고 커트 중간에 멈춘 횟수가 많아지면 두발에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손상모, 강모, kopsul모, 탈모. 집게 가위, 다시 말해서 틴닝 가위가 커트 중간에 멈췄다는 의미는 틴닝 가위 입이 끝까지 닫혀지지 않고 중간에 날이 걸렸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머리카락이 찝히는 거죠. 찝혔다는 의미는 손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손상모입니다. 13번 다음 중 두피 비듬의 발생 원인에 속하지 않는 것은 변비와 위장장애, 심한 피지 분비와 땀, 먼지, 영양의 과잉 섭취, 피부 각질의 이상적인 변화. 변비와 위장장애, 과도한 피지 분비, 땀, 먼지 등으로 두피에 비듬이 발생합니다. 또한 피부 각질에 이상적인 변화가 생겼을 때 두피에 비듬이 발생합니다. 영양의 과잉 섭취가 아니라 그 반대로 영양이 부족할 때 비듬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영양의 과잉 섭취입니다. 14번 병원에서 전문적인 이용으로 분리된 시기는 20세기 초기, 19세기 초기, 18세기 말기, 17세기 말기. 1804년 나폴레옹 시대에 병원에서 이용이 분리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19세기 초기입니다. 참고 문제입니다. 1804년 나폴레옹 시대에 병원에서 이용이 분리되어 전문화된 이유나 배경이 아닌 것은 인구의 증가, 산업의 발전, 사회구조의 다양화, 재수와 전쟁포로의 두발관리. 병원에서 이용이 분리되어 전문화된 이유나 그 배경은 인구의 증가, 산업의 발전, 사회구조의 다양화입니다. 죄수나 전쟁포로의 두발관리 목적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15번 건강한 중년 성인의 경우 수염은 하루에 일반적으로 얼마나 자라는가? 0.01mm 이하, 0.06에서 0.08, 0.3에서 0.4,
0.6에서 0.8. 정답은 3번 0.3에서 0.4mm입니다. 암기하셔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참고 문제입니다. 손톱, 발톱, 머리카락 수염이 하루에 자라는 수치를 올바르게 비교한 것은 수염, 머리카락, 손톱, 발톱. 머리카락, 수염, 손톱, 발톱. 손톱, 수염, 발톱, 머리카락. 발톱, 손톱, 수염, 머리카락. 정답은 1번 수염, 머리카락, 손톱, 발톱입니다. 수염이 하루에 가장 많이 자라고요. 머리카락, 손톱, 발톱 순서입니다. 손톱, 발톱, 수염, 머리카락 성장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기후나 지역, 영양 상태 등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수염은 하루에 0.3에서 0.4mm 자랍니다. 머리카락은 하루에 0.2에서 0.3mm 자랍니다. 손톱은 하루에 0.1에서 0.13mm 자랍니다. 발톱은 하루에 0.03에서 0.06mm 자랍니다. 참고하세요. 16번 팩 재료를 얼굴에 도포했을 때의 효과를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피부 중에 혈액과 림파액순환이 왕성해진다. 피부 표면에 오래된 각질이 제거된다. 피부 중에 노폐물이 제거된다. 피부를 휴식시키는 역할을 한다. 얼굴에 마스크팩을 하고 누워있다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마스크팩을 한 얼굴 부위에 피부 온도가 상승해서 혈액과 림파액순환이 왕성해집니다. 피부 표면에 오래된 각질이 제거됩니다. 피부 중에 노폐물이 제거가 됩니다. 하지만 마스크팩을 하고 누워있다고 해서 피부가 바로 휴식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피부를 휴식시키려면 차라리 충분한 숙면을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피부를 휴식시키는 역할을 한다 입니다. 17번 강질이 연한 가위를 정비할 때 숫돌 면과 가위날 면과의 각도는 다음 중 어느 것이 가장 이상적인가? 30도, 35도, 40도, 45도. 논란의 소지가 많은 문제입니다. 가위를 정비하는 전문가마다 각도가 약간씩 다릅니다. 저 또한 가위를 정비할 줄 알아서 수강생분들의 가위를 제가 직접 갈아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위를 정비하는 각도는 40에서 45도 정도입니다. 재질이 약할수록, 재질이 연할수록 일반적인 각도보다 눕혀서 작업을 합니다. 참고사진 보시겠습니다. 청량리 이용학원에서는 보조용 가위로 에코, 장가위, 티닝 가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만원. 화면에 나온 가위가 에코, 장가위, 티닝 가위입니다. 에코, 장가위, 티닝 가위 특징은 재질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재질이 연하다는 것입니다. 에코, 장가위, 티닝 가위처럼 재질이 연할수록, 재질이 약할수록 일반적인 각도보다 눕혀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각도보다 세워서 작업을 하게 되면 가위 날이 날카롭게 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가위 날이 뭉개져 버립니다. 가위 날이 무뎌져 버립니다. 따라서 강질이 연한 가위를 정비할 때 숫돌 면과 가위 날 면과의 각도는 30도, 35도, 40도 모두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공단에서는 정답을 45도로 발표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가? 라는 문구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여러분도 정답을 4번 45도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는 두 번 다시 출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8번 조발 시술 시 주안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소재 파악을 잘 해야 한다. 손님의 의견보다 우선적으로 시술자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시킨다. 소재 파악 후 구상하여 시술에 임한다. 마감 시 일부 보완 정정이 필요할 때 보정 조치한다. 정답은 2번. 손님의 의견보다 우선적으로 시술자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시킨다 입니다. 시술자의 의견을 무조건 반영시키시면 안됩니다. 손님의 의견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시술자의 의견대로 무조건 컷하시면 손님이 싫어하죠. 손님 다 떨어져 나갑니다.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상식으로 풀 수 있는 거저주는 문제입니다. 19번. 염색제 또는 염색한 두 발의 세척물이 눈에 들어갔을 때 우선적인 조치사항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붕산수로 씻어낸다. 묽게 희석한 알코올로 씻어낸다. 깨끗한 물로 신속하게 씻어낸다. 묽게 희석한 크레졸 비네그로 씻어낸다. 가장 우선적인 조치사항을 묻는 문제이므로 정답은 3번 깨끗한 물로 신속하게 씻어낸다 입니다. 20번. 탈모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옳은 세발 방법은 두 발의 먼지와 지방을 제거할 정도로 손바닥으로 마사지하여 샴푸한다. 모근을 튼튼하게 해주기 위해 손톱으로 적당히 자극을 주면서 샴푸한다. 두피와 모근을 마사지하듯 손끝으로 샴푸한다. 모근에 자극을 주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도록 브러쉬로 샴푸한다. 정답은 3번 두피와 모근을 마사지하듯 손끝으로 샴푸한다 입니다. 손바닥이나 손톱, 브러쉬로 샴푸하기보다는 손끝으로 마사지하듯 샴푸하셔야 합니다. 상식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22번. 소독약 원액 5cc에 증류수 95cc를 혼합시켜 100cc의 소독약을 만들었을 때 이 소독약의 농도는 30%, 95%, 5%, 50%. 소독약 원액 5cc를 소독약 총액 100cc로 나누시면 0.05가 나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5%입니다. 이렇게 쉬운 문제만 나오면 좋은데. 23번. 공기오염으로 전파되는 감염병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장티푸스, 소아마비, 일본내염, 한센병, 패스트, 이질, 결핵, 인플루엔자. 공기오염으로 전파되는 감염병이란 호흡기를 통해서 전파되는 호흡기계 감염병을 의미합니다. 호흡기계 감염병은 정답 4번 결핵 인플루엔자입니다. 장티푸스는 물을 통해서 전파되고요. 소아마비, 폴리오는 물이나 침을 통해서 전파됩니다. 일본내염은 모기가 전파하고요. 한센병은 호흡기나 상처나 피부를 통해서 전파됩니다. 패스트는 쥐나 쥐벼룩이 전파하고요. 이질은 물을 통해서 전파됩니다. 결핵이나 인플루엔자는 호흡기계 감염병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24번. 세계보건기구 WHO 본부가 있는 곳은 뉴욕, 파리, 워싱턴, 제네바. 정답은 4번 제네바입니다. 암기법은 세계보건기구랑 잘 지내봐 입니다. 세계보건기구랑 잘 지내봐. 25번. 패스트, 살모넬라증을 전염시킬 수 있는 동물은 말, 쥐, 소, 개. 정답은 2번 쥐입니다. 소는 결핵, 브루셀라증, 살모넬라증, 광우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개는 당연히 광견병입니다. 말은 자료를 찾아봤는데 마땅한 전염병이 없어서 할 말이 없습니다. 매개동물과 감염병을 정리했습니다. 이는
발진티푸스 제기혈입니다. 암기법은 이발 이런 제기를 욕하는 거 아닙니다. 벼룩은 패스트, 제기열, 발진열입니다. 바퀴벌레는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 소아마비입니다. 파리는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이질, 결핵입니다. 파리이므로 파라티푸스입니다. 모기는 당연히 일본내염, 말라리아, 황열, 댕기열, 사상충증입니다. 모기가 강아지를 물었을 때 전파되는 질병이 바로 사상충증입니다. 쥐는 패스트, 죄기열, 발진열, 유행성 출혈열, YC병, 추수병, 논농부병으로 불리우는 레토스피라증, 그리고 마지막으로 석요열이 있습니다. 쥐서자에 물교자를 써서 쥐가 물어서 발생하는 열병입니다. 영어로는 Red White Fever입니다. 가방끈이 짧아서 발음이 잘 안되네요. 아무튼 모두 다 암기하시 바랍니다. 26번 식중독 발생 원인인 솔라닌 독소와 관련이 있는 것은 모시조개, 감자, 보거, 버섯. 정답은 2번 감자입니다. 모시조개의 식중독 원인 독소는 베네루핀입니다. 감자는 솔라닌입니다. 보거는 테트로도톡신입니다. 독버섯은 무스카린입니다. 원인 독소가 영어라서 굉장히 헷갈리는데요. 제가 아주 강력한 암기법을 알려드립니다. 모시조개는 모시조개 모시고 카페베네로, 그래서 베네루핀입니다. 감자는 감자를 잘 썰라니까, 그래서 솔라닌입니다. 보거는 보고배를 톡 터트리도, 보고배를 톡 터트리도, 그래서 테트로도톡신입니다. 독버섯은 독버섯을 무식하게 먹다니, 그래서 무스카린입니다. 이제 암기하실 수 있죠? 27번 후천 면역의 일종으로 감염병에 감염 후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면역은 자연능동 면역, 인공능동 면역, 자연수동 면역, 인공수동 면역.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헷갈리는 문제인데요.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면역이라고 했으므로 일단 자연면역입니다. 또한 감염병에 감염 후 병원체와 능동적으로 싸워 이기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면역이므로 능동면역입니다. 자연면역과 능동면역을 합치면 정답은 1번 자연능동면역입니다. 면역의 종류에는 크게 선천면역과 후천면역이 있습니다. 후천면역을 그 특징으로 구분하자면 자연면역과 인공면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후천면역을 또 다른 특징으로 구분하자면 능동면역과 수동면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연면역은 주사나 약물을 쓰지 않고 면역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인공면역은 주사나 약물을 투입해서 면역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능동면역은 병원체와 능동적으로 싸워 이기는 과정에서 면역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수동면역은 면역체가 없거나 면역체가 약해서 병원체와 능동적으로 싸워서 이기지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후천면역의 종류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연능동면역. 주사나 약물을 쓰지 않고 병원체와 능동적으로 싸워 이기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면역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질병 감염 후 얻은 면역입니다. 홍역이나 수두를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홍역이나 수두에 걸린 후 완치가 되면 2번 다시 홍역이나 수두에 걸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인공능동면역. 인공능동면역은 주사나 약물을 투입하여
병원체와 능동적으로 싸워 이기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면역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방접종으로 얻은 면역입니다. B형 간염 예방접종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연수동 면역. 자연수동 면역이란 주사나 약물을 쓰지 않고 병원체와 능동적으로 싸워서 이기지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태반이나 모유를 통해 얻은 면역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인공수동 면역. 인공수동 면역이란 주사나 약물을 투입하긴 하지만 항체가 없거나 항체가 약해서 병원체와 싸워서 이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병원체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므로 계속적으로 주사나 약물을 투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면역혈청 주사를 통해 얻은 면역입니다. 면역혈청 주사를 통해서 얻은 면역입니다. 1, 2, 3, 4를 잘 구별해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28번. 조명을 할 때 눈의 보호를 위하여 가장 좋은 방법은 간접 조명, 반직접 조명, 반간접 조명, 직접 조명. 반직접 조명이나 반간접 조명은 어두워서 눈에 안 좋고요. 직접 조명은 눈이 부셔서 안 좋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간접 조명입니다. 상식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29번. 집단 생활을 한 사람들에게 가장 잘 감염되는 기생충은 요충, 해충, 십이장충, 편충. 정답은 1번 요충입니다. 상식적인 문제죠. 이런 문제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30번. 공중보건학의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질병치료, 수명연장,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질병예방. 수명연장이나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질병예방은 공중보건학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질병치료는 의료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31번. 식기류 소독에 가장 적당한 것은 역성비누액, 40도씨의 온수, 30%의 알코올, 염소. 정답은 1번 역성비누액입니다. 역성비누액으로 식기를 소독할 수 있습니다. 40도씨의 온수가 아니라 100도씨의 끓는 물로 식기를 소독해야 합니다. 30%의 알코올이 아니라 70%의 알코올로 식기를 소독하실 수도 있습니다. 염소는 식기 소독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먹는 물 소독에 적합합니다. 32번. 생석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화장실 소독에 많이 사용된다. 독성이 강하다. 가격이 비싸고 사용이 어렵다. 결핵균, 아포형성균에 효과가 있다. 정답은 1번 화장실 소독에 많이 사용된다 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깡촌에 살았는데요. 할아버님이 읍내 장터에 가셔서 흰 가루를 사오셨습니다. 그 가루를 재래식 화장실에 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가루가 바로 생석회였습니다. 생석회는 화장실 소독에 많이 사용됩니다. 독성이 약합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사용이 간편합니다. 결핵균이나 아포형성균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33번. 멸균의 의미로 가장 올바른 표현은 모든 세균의 독성만을 파괴, 병원성 균의 증식 억제, 병원성 균의 사멸, 아포를 포함한 모든 균의 사멸. 정답은 4번 아포를 포함한 모든 균의 사멸입니다. 모든 세균의 독성만을 파괴한다는 용어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병원성 균의 증식을 억제한다는 말은 방부입니다. 병원성 균의 사멸을 뜻하는 것은 살균입니다. 34번. 피부 소독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알코올 소독약의 구성 비율로 맞는 것은 메틸알코올 80%,
에틸알코올 70%, 메틸알코올 90%, 에틸알코올 90%. 정답은 2번 에틸알코올 70%입니다. 에틸알코올과 메틸알코올이 헷갈릴 텐데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에틸알코올은 술입니다. 술의 원료입니다. 이와 달리 메틸알코올은 공업용 원료입니다. 암기법은 술을 많이 드시면 거립니다. 따라서 술은 에틸알코올입니다. 메틸알코올을 술인 줄 알고 드시면 그것은 맺힌 짓입니다. 다시 한번 메틸알코올을 술인 줄 착각하고 드시면 그것은 맺힌 짓입니다. 왜냐하면 실명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5번 소독의 원리는 주로 균체의 어느 것에 작용하는가?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무기염류. 균체의 단백질을 응고시켜서 소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단백질입니다. 36번 숭홍수 제조 시 소독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첨가하는 것은 소금, 식초, 알코올, 중조. 정답은 4번 중조입니다. 중조는 탄산수소 나트륨입니다. 다른 말로 베이킹소다라고도 합니다. 베이킹소다는 팽창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숭홍수에 중조를 첨가하면 소독력이 증가합니다. 숭홍수에 소금을 첨가하면 중화되어 자극성이 완화됩니다. 구분해서 암기하시 바랍니다. 37번 유통전기 멸균법에 사용되는 소독기구는 자비소독기, 오토클레이브, 가압증기 멸균기, 쉰멜부시, 끓이는 소독기, 코후 증기솥, 증기소독기. 여기서 핵심 단어는 유통증기인데요. 유통증기 멸균법은 100도씨의 증기를 30분에서 60분 정도 통과시켜서 멸균하는 방법입니다. 그림으로 설명드리자면 대형 파이프관이 있는데요. 입구와 출구가 있습니다. 대형 파이프관 안에 소독할 물체를 넣고요. 100도씨의 증기를 입구에 밀어 넣습니다. 100도씨 증기를 밀어 넣어서 강제로 유통을 시킵니다. 100도씨 증기를 유통시켜서 소독을 합니다. 보기에 나온 자비소독기나 오토클레이브, 쉰멜부시는 유통증기 방식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코후 증기솥, 증기소독기입니다. 암기법을 소개합니다. 암기법 첫 번째, 코후가 그림을 유통시켰다. 반고흐 아시죠? 화가. 코후가 그림을 유통시켰다. 너무 약한가요? 그래서 아주 센 걸로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암기법 두 번째, 코후가 콧물을 질질 흘리는데 콧물이 콧구멍을 유통해서 나왔다. 다시 한번, 코후가 콧물을 질질 흘리는데 콧물이 콧구멍을 유통해서 나왔다. 암기하기 참 쉽죠? 참고로 제가 이 그림 그리는데 몇 시간 걸렸을까요? 무려 5시간 걸렸습니다. 잠시 감상해 보세요. 재밌습니다. 만화 같죠? 38번 세균의 편모는 무슨 역할을 하는가? 세균의 증식기관, 세균의 유전기관, 세균의 운동기관, 세균의 영양흡수기관. 세균은 편모를 움직여서 이동을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세균의 운동기관입니다. 39번 일광소독법의 가장 큰 장점은 산화되지 않는다, 소독 효과가 크다, 비용이 적게 든다,
아파도 죽는다. 일광소독법은 햇빛소독법, 자외선소독법입니다. 공기 중에 산소와 접촉하기 때문에 산화될 수가 있습니다. 소독 효과가 크지는 않습니다. 방음막이 있는 아포까지 죽이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비용이 적게 든다입니다. 40번 가수분해로 발생한 산소가 강력한 산화력, 표백, 탈취, 살균력을 지닌 것은 페놀, 보르말린, 과산화수소, 알코올. 여기서 핵심 단어는 산소인데요. 보기 1, 2, 3, 4 가운데 산소에 산자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보기 3번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보기 3번 과산화수소입니다. 참 쉽죠? 참고로 과산화수소의 화학기호는 H2O2입니다. 41번 피부 표피층과 관계가 없는 것은 망상층, 투명층, 유국층, 각질층. 정답은 1번 망상층입니다. 망상층은 진피에 속합니다. 투명층, 유국층, 각질층은 표피층에 속하는데요. 표피층의 순서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서대로 적으면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유국층, 기저층입니다.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유국층, 기저층입니다. 암기하실 때는 각, 투, 과, 유, 기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각, 투, 과, 유, 기.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은 핵이 없는 층이므로 무핵층이라고도 합니다. 유국층과 기저층은 핵이 있는 층이므로 유핵층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번 비타민 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족하면 야맹증이 된다. 자외선을 받으면 피부 표면에서 만들어져 흡수된다. 부족하면 피부나 점막에서 출혈이 발생한다. 호르몬 생성, 임신 등 생식 기능과 관계가 깊다. 정답은 4번 호르몬 생성, 임신 등 생식 기능과 관계가 깊다입니다. 상식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부족하면 야맹증이 된다. 이것은 비타민 A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외선을 받으면 피부 표면에서 만들어져 흡수된다. 이것은 비타민 D에 대한 설명입니다. 부족하면 피부나 점막에서 출혈이 발생한다. 이것은 비타민 C에 대한 설명입니다.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43번 피부가 건조해지고 주름살이 잡히며 윤기가 없어지게 되는 현상은 피부의 노화 현상, 피부의 각화 현상, 알레르기 현상, 피부 질환 발생 현상. 정답은 1번 피부의 노화 현상입니다. 피부가 노화가 되면 건조해지고 주름살이 잡히죠. 주름이 생기죠. 윤기도 없어지고요. 44번 피지선 기림샘이 없는 곳은 가슴, 목, 손바닥, 유두. 정답은 3번 손바닥입니다. 손바닥과 발바닥에는 피지선 기림샘이 없는데요. 손바닥이나 발바닥에서 기름이 많이 나온다면 손으로 물건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겠죠. 맨발로 바닥을 제대로 걸어 다닐 수가 없겠죠. 미끄덩해서 넘어지겠죠. 그래서 손바닥과 발바닥에는 기름샘이 없습니다. 45번 커피와 건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커피는 피로감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돕는 성질이 있어 기호식품으로 애용되고 있다. 지나친 커피 섭취는 피부를 거칠게 만들어 피부 노화를 촉진시킨다. 카페인은 일종의 정신 안정제로서 신경질환자에게 많이 섭취시키면 좋은 효과가 있다. 카페인은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혈압을 높여주며 위장을 자극한다. 정답은 3번 카페인은 일종의 정신 안정제로서 정신질환자에게 많이 섭취시키면 좋은 효과가 있다. 3번이 틀린 설명이죠. 다시 한번 커피는 피로감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돕는 성질이 있어 기호식품으로 애용되고 있다. 맞습니다. 지나친 커피 섭취는 피부를 거칠게 만들어 피부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맞습니다. 3번 설명 틀리고요. 4번 카페인은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혈압을 올려주며 위장을 자극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46번 얼굴에 있어 T존 부위는 번들거리고 볼 부위는 당기는 피부 타입은 지성 피부, 중성 피부, 복합성 피부, 건성 피부. 정답은 3번 복합성 피부입니다. T존 부위는 번들거리고 지성이란 얘기죠. 볼 부위는 당긴다 라고 했으니까 건성이겠죠. 그래서 얼굴에 지성도 있고 건성도 있고, 그래서 정답은 3번 복합성 피부입니다. 47번 두피에서 비듬이 생기는 것에 해당되는 것은 지루성 피부염, 알레르기, 습진, 태열. 정답은 1번 지루성 피부염입니다. 지루성 피부염이란 두피와 얼굴에서 비듬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태열은 영유아에게 나타나는 습진 현상을 말하는데요. 발적, 부종, 가려움, 물집, 갈라짐, 분비물, 출혈 등의 현상을 말합니다. 48번 고형의 유성성분으로 고급 지방산에 고급 알코올이 결합된 에스테리를 의미하며 화장품의 굵기를 증가시켜주는 것은 바셀린, 피마자유, 민코일, 왁스. 정답은 4번 왁스입니다. 왁스는 고급 지방산에 고급 알코올을 결합시켜 만든 에스테리를 의미하고요. 화장품의 굵기를 증가시켜줍니다. 화장품학 문제는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어쩔 수 없이 암기하셔야 됩니다. 49번 산화된 피지가 쌓여 모공의 때나 코 주위에 번들거림이 쉽게 눈에 띄어 세안이 중요한 계절은 겨울, 가을, 봄, 여름. 정답은 4번 여름입니다. 상식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50번 피부에서 땀과 함께 분비되는 천연 자외선 흡수제는 글리콜산, 글루탐산, 우로칸산, 레틴산. 정답은 3번 우로칸산입니다. 화장품학 문제는 영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어쩔 수 없이 암기하셔야 됩니다. 좀 짜증나시더라도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51번서부터 60번까지는 법규 문제인데요. 필기시험장에서 문제를 푸실 때는 1번서부터 풀지 마시고요. 법규 문제를 찾아서 법규 문제를 먼저 푸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법규 문제는 알면 풀고 모르면 대부분 틀리기 때문입니다. 51번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항목에 속하는 것은 영업소 외부 환경, 실내 공기, 수돗물, 실내 바닥 청소 상태. 정답은 2번 실내 공기입니다. 52번 공중위생 영업자가 풍속 관련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장에 요청이 있을 때 당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사항은. 문제가 꽤 기네요. 국가기술 자격 취소, 일정 기간 동안의 업무 정지, 6개월 이내 기간의 영업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 중지 또는 영업소 폐쇄, 개선 명령. 정답은 3번 6개월 이내 기간의 영업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 중지 또는 영업소 폐쇄입니다. 53번 공중위생 영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위생서비스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시장 군수구청장, 시도지사. 정답은 4번 시도지사입니다.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죠. 54번 이미용 영업소의 일부 시설의 사용 중지 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그 시설을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사항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읽기도 힘드네요. 정답은 3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55번 위생관리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로서 당국의 개선 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때의 벌칙사항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답은 4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개선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징역을 때린다거나 벌금을 때리지는 않습니다. 너무 과한 거죠. 개선 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를 때리는데요. 200만원이냐 300만원이냐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개선 명령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최저 금액인 20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때려버립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56번. 공중위생 영업자가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를 거부, 기피하거나 방해한 때의 1차 위반 행정처분 기준은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20일. 정답은 영업정지 10일입니다. 1차 위반 시는 영업정지 10일을 때립니다. 57번.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이용 또는 미용 업무를 행한 자에 대한 벌칙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과태료와 벌금의 차이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과태료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때리는 것입니다. 벌금은 재판을 통해서 판사가 때리는 것입니다.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이용 또는 미용 업무를 행했다고 해서 바로 벌금을 때리진 않습니다. 과태료를 때립니다. 과태료 100만원과 과태료 200만원 가운데 정답은 4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되는 것이 총 3가지가 있는데요. 200만원이므로 숫자 2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임용업소에 이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때,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임용 업무를 행한 때, 이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입니다. 다시 한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임용업소에 이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때,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임용 업무를 행한 때, 이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입니다. 암기하실 수 있죠? 58번. 이 미용사 면허 취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마약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 중독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지체장애자,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염병 환자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정답은 3번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지체장애자입니다. 1번부터 다시 보면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에는 그 면허가 취소됩니다. 마약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 중독자가 된 때에는 그 면허가 취소됩니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지체장애자가 된 때에는 그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염병 환자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또한 면허가 취소됩니다. 59번. 임의용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 영업을 할 때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치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당해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 당해 영업소가 위법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이 미용사 면허증을 부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영업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정답은 3번 이 미용사 면허증을 부착할 수 없게 하는 봉인입니다. 주는 문제죠. 60번. 공중위생 영업자 단체 설립 목적이 아닌 것은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 보건의 향상을 기하기 위해, 영업자 단체 조직을 갖추기 위해, 공중위생의 향상을 기하기 위해. 정답은 3번 영업자 단체의 조직을 갖추기 위해입니다. 61번. 지역사회의 보건 수준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수는 보통 사망률, 영아 사망률, 전염병 발생률, 평균 수명. 정답은 2번 영아 사망률입니다. 어느 한 지역사회의 보건 수준이 아주 낮을 때 영아들은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는 문제입니다. 62번. 공중위생업소의 법령 위반 시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되는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노동부 장관, 시장, 군수, 구청장. 정답은 4번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주는 문제죠. 이런 문제는 반드시 맞추셔야 합니다. 63번. 공해질병인 이따이따이 병의 유발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구리, 낙, 카드뮴, 유기수은. 정답은 3번 카드뮴입니다. 주는 문제죠.
카드뮴 중독으로 인해서 이따이 병이 발생합니다. 암기하실 때는 신용카드가 많이 이따이 신용카드가 많이 이따이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64번 두발의 양이 많고 굵은 경우에 와인딩과 로더의 관계가 옳은 것은 스트랜드는 적게, 로드의 직경은 크게, 스트랜드는 크게, 로드의 직경은 작게, 스트랜드는 크게, 로드의 직경은 크게, 스트랜드는 적게, 로드의 직경은 작게. 여기서 로드는 제가 로또라고 적었는데요. 빠마할 때 사용하는 로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트랜드는 한 다발의 머리카락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지간 작업할 때 손가락으로 한번 잡은 머리카락의 양, 아이론으로 와인딩 할 때 프롬과 그루브로 한번 잡은 머리카락의 양, 로또 빠마 할 때 꼬리빗을 사용하여 손가락으로 한번 잡은 머리카락의 양을 의미합니다. 빠마 작업할 때 섹션 한번 잡은 머리카락의 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문에 두 발의 양이 많다라고 했으므로 스트랜드, 즉 손가락으로 한번 잡았을 때 머리카락 양을 적게 하시고요. 지문에 두 발이 굵다라고 했으므로 사용해야 할 로띠의 직경은 작은 것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스트랜드는 적게, 로드의 직경은 작게입니다. 65번 커트용 가위 선택 시 유의사항은 일반적으로 협신에서 날 것으로 갈수록 만곡도가 큰 것이 좋다. 양날의 견고함이 동일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도금된 것이 강철의 질이 좋다. 잠금 나사는 느슨한 것이 좋다. 정답은 2번 양날의 견고함이 동일하여야 한다입니다. 1번은 일반적으로 협신에서 날 것으로 갈수록 만곡도가 큰 것이 좋다가 아니라 만곡도가 작은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커트용 가위 선택 시 주의사항이므로 만곡도가 적은 것이 좋습니다. 물론 만곡도가 큰 가위가 있긴 합니다만 일반적인 가위 선택 시 주의사항이기 때문에 날 것으로 갈수록 만곡도가 큰 것이 좋다가 아닙니다. 양날의 견고함이 동일하여야 하고요. 일반적으로 도금된 것이 강철의 질이 좋다는 아닙니다. 잠금 나사는 느슨한 것이 아니라 타이트해야 좋습니다. 66번 일반적으로 여드름이나 부스럼이 가장 나기 쉬운 계절은 봄, 가을, 여름, 겨울. 정답은 1번 봄입니다. 겨울에는 날씨가 추워서 여드름이나 부스럼이 잘 나지 않다가 봄에 날씨가 풀리면서 여드름이나 부스럼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봄입니다. 67번 헤어스타일의 작품머리를 하는 과정 중에서 주로 드라이에 말려야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핀컬, 퍼머넌트 로드, 롤러컬, 아이론 롤. 정답은 3번 롤러컬입니다. 여기서 롤러란 미용사 실기시험에서 사용하는 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성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롤을 사용해서 컬을 만드신 다음 드라이에 말리시면 컬이 완성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롤러컬입니다. 68번 피부가 느낄 수 있는 감각 중에서 가장 예민한 감각은 냉각, 압각, 통각, 촉각. 정답은 3번 통각입니다. 예를 들어 지나가다가 날아온 축구공에 얼굴을 정통으로 맞은 경우 맨 처음 튀어나오는 말이 무엇일까요? 아이고 축구공이 차갑네? 아니죠. 축구공 압력이 빵빵하네? 아닙니다. 축구공 감촉이 까칠까칠하네? 이것 또한 아닙니다. 아야! 아이고 아파라! 위기야! 이거겠죠. 날아온 축구공에 얼굴을 정통으로 맞은 경우 맨 처음 통각이 옵니다. 아이고 아파라! 그 다음 촉각이 옵니다. 말랑말랑한 축구공에 맞았다는 촉각이 옵니다. 그 다음 냉각이 옵니다. 축구공에 맞은 피부 온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맨 마지막으로 온각이 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축구공에 맞은 부위가 빨갛게 부풀어 오릅니다. 따라서 순서는 통각,
촉각, 냉각, 온각입니다. 암기법은 통촉, 냉온, 통촉, 냉온.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냉온.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냉온. 69번. 두 발을 롤러에 와인딩할 때 스트랜드를 베이스에 대하여 수직으로 잡아 올려서 와인딩한 롤러 컬은 롱스템, 숏스템, 넌스템, 하프스템. 정답은 4번 하프스템입니다. 하프스템이 베이스를 기준으로 수직으로 잡아 올려서 와인딩한 컬입니다. 지금 푸신 문제처럼 미용 문제가 이용사 필기시험에도 가끔씩 나오는데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남자분들은 멘붕 상태에 빠집니다. 이럴 땐 할 수 없죠.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4번 찍으시기 바랍니다. 70번. 소독제 화학약품 중에서 살균 작용의 기전이 아닌 것은 가스분해 작용, 산화작용, 표백작용, 단백질 응고작용. 정답은 3번 표백작용입니다. 소독제 살균 작용의 기전은 가스분해 작용, 산화작용, 단백질 응고작용입니다. 표백작용은 아닙니다. 주는 문제죠. 71번. 석탄산의 결점이 아닌 것은 저온에서 잘 용해되지 않는다, 피부에 자극성이 있다, 유기물이 약화되기 쉽다, 취기와 독성이 강하다. 정답은 3번 유기물에 약화되기 쉽다입니다. 석탄산의 장점 가운데 하나가 유기물에도 약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번부터 읽어보면 석탄산의 결점으로 저온에서 잘 용해되지 않습니다. 석탄산은 피부에 자극성이 있습니다. 석탄산은 치기와 독성이 강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석탄산의 장점으로 유기물에도 약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72번. 페디스토마의 제2중간 숙주는 가재, 다슬기, 모래무지, 잉어. 갑자기 생선이 먹고 싶네요. 정답은 1번 가재입니다. 페디스토마, 간디스토마, 제1중간숙주, 제2중간숙주 이렇게 따로따로 외우시다 보면 굉장히 헷갈릴 텐데요. 저는 이렇게 암기를 합니다. 페다가 간회붕. 다시 한번 페다가 간회붕. 이거를 연결해서 암기를 하자면 좀 무서운 얘기인데요. 사람을 막 패다가 보니 간이 배 밖으로 붕 떴다. 다시 한번 사람을 막 패다가 간이 바깥으로 붕 떴다. 이런 식으로 외웁니다. 패다가 간회붕. 페디스토마를 다슬기가 먹고 다슬기를 가재가 먹고 가재를 사람이 먹으면 사람이 페디스토마에 걸립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간디스토마를 외우렁이가 먹고 외우렁이를 붕어가 먹고 붕어를 사람이 먹으면 사람이 간디스토마에 걸립니다. 73번. 앞으로 형성하는 세균에 대한 가장 좋은 소독법은 적외선, 자외선, 알코올소독, 고압증기소독. 정답은 4번 고압증기소독입니다. 주는 문제죠. 74번. 미생물의 종류 중 가장 작은 것은 곰팡이, 세균, 효모, 바이러스. 정답은 4번 바이러스. 이것도 주는 문제죠. 75번. 수홍수 제조 시 소독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첨가하는 것은 알코올, 중조, 식초, 소금. 약간 헷갈리는 문제인데요. 수홍수에서 가운데 있는 한자, 홍자는 수은 홍자입니다. 홍은 수은을 의미합니다. 수홍수 만들 때 소독력을 높이기 위해서 중조를 첨가하는데요. 중조는 탄산수소 나트륨입니다. 다른 말로 베이킹소다라고도 합니다. 베이킹소다는 빵이나 케이크 구울 때 팽창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수홍수에 중조를 첨가하면 소독력이 팽창합니다. 소독력이 증가합니다. 이와 달리 소금은 염화 나트륨인데요.
소금은 무겁다 라고 암기하시 바랍니다. 소금이 무겁기 때문에 소독제를 안정화시켜서 자극성이 완화됩니다. 정리하자면 중조를 숭홍수에 첨가하면 소독력이 증가합니다. 소금을 숭홍수에 첨가하면 자극성이 완화됩니다. 서로 잘 구별해서 암기하세요. 숭홍수 만들 때 소독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첨가하는 것은 정답 2번 중조입니다. 참고로 숭홍수 제조 비율은 1대 1대 998입니다. 숭홍 원액 1, 소금 1, 물 998입니다. 숭홍수의 특징은 무색 무취입니다.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습니다. 하지만 맹독성입니다. 물과 잘 구별이 되지 않는데요. 갈증난다고 드시면 안됩니다. 76번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는 화장수에 포함된 알코올의 함유량은 5% 전후, 10% 전후, 30% 전후, 50% 전후. 정답은 2번 10% 전후입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77번 화학약품만의 작용에 의한 콜드 웨이브를 성공한 자는 마셀, 조셉 메이어, 스피커먼, 찰스 네슬러. 정답은 3번 스피커먼입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연상을 해서 암기를 합니다. 콜드 웨이브를 성공한 다음에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다. 동네방네 스피크하고 다녔다. 이렇게 암기를 합니다. 따라서 콜드 웨이브를 성공한 자는 스피커먼입니다. 78번 임용업소의 폐쇄 명령을 받은 영업소가 동일 장소에서 영업을 할 수 없는 기간은 단 성매매 알선 등의 법률 이외의 법률 위반의 경우에 1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정답은 2번 6개월입니다. 만약 성매매 알선 등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12개월 1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9번 크레델빈액 6%와 물을 혼합하여 소독액 1500ml를 만들려고 한다. 만드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크레델빈액 90ml에 물 1410ml를 가한다. 크레델빈액 45ml에 물 1455ml를 가한다. 크레델빈액 50ml에 물 1450ml를 가한다. 크레델빈액 100ml에 물 1400ml를 가한다. 정답은 1번 크레델빈액 90ml에 물 1410ml를 가한다 입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총 소독액 1500 곱하기 크레델빈액 6% 즉 0.06을 곱하시면 90이 나옵니다. 따라서 크레델빈액 90ml에 나머지 물 1410ml를 혼합하시면 총 소독액 1500ml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80번 BCG 예방접종과 관련된 감염병은 간염, 홍역, 결핵, 장티푸스. 정답은 3번 결핵입니다. BCG는 칼메트와 계랭이 만든 결핵 예방 백신입니다. 칼메트와 계랭이 만들었기 때문에 칼메트와 계랭의 이니셜을 따서 BCG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B는 바실러스 균을 뜻하고요. C는 칼메트, G는 계랭을 뜻합니다. 81번 두피 마사지 할 때의 손동작을 무엇이라 하는가? 스캘프 트리트먼트, 스캘프 머니퓰레이션, 헤어 마사지, 페이셜 마사지. 정답은 2번 스캘프 머니퓰레이션입니다. 여기서 스캘프란 두피를 의미하고요. 머니퓰레이션이란 손동작 등을 의미합니다. 82번 헤어 쉐이핑의 주 목적은 숱을 쳐서 모발을 균형 있게 갖춘다. 모발을 잘라 길이를 맞춘다. 백홈 헤어스타일 구성의 기초. 정답은 4번 헤어스타일 구성의 기초입니다. 여기서 헤어 쉐이핑이란 다른 말로 머리 모양 내기입니다. 머리의 모양을 내는 주 목적은 헤어스타일 만들 때 기초 작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백홈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백홈이란
모발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하여, 모발이 풍성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거꾸로 빗질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꾸로 빗질을 해서 모발이 풍성하게 보이도록 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여성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일명 뽕 넣는 작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83번 두발의 건조함으로 인해 머리카락이 길이 방향으로 갈라지는 현상은 3호 결절성 연모증, 비강성 탈모증, 결발성 탈모증. 정답은 2번 결절성 연모증입니다. 결절성 연모증이란 지문 그대로 머리카락이 길이 방향으로 갈라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보기 1번의 3호란 죽은 머리카락 또는 빠진 머리카락을 의미합니다. 보기 3번의 비강성 탈모증이란 비듬균의 이상 증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탈모증을 의미합니다. 보기 4번의 결발성 탈모증이란 머리를 장기간 묶거나 머리를 반복적으로 당김으로 인해 발생하는 탈모증을 의미합니다. 각각 암기하셔야 됩니다. 84번 핸드 마사지 중 고타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태핑, 손가락의 바닥면을 사용한다. 슬래핑, 살짝 주먹을 쥔 상태이다. 커핑, 손바닥을 우묵하게 한다. 해킹, 손등을 이용한다. 정답은 2번 슬래핑입니다. 틀린 설명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태핑이란 손가락의 바닥면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슬래핑이란 주먹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을 사용합니다. 커핑이란 손바닥을 우묵하게 또는 오목하게 컵 모양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킹이란 손날이나 손등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킹이라고 해서 사이버 해킹을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고타법의 종류는 5가지가 있는데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고타법의 종류 5가지. 태핑, 태핑이란 손가락으로 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슬래핑, 슬래핑이란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커핑, 커핑이란 손바닥을 컵 모양으로 오목하게 또는 우묵하게 만들어서 때리는 것을 말합니다. 해킹, 해킹이란 손의 바깥 옆면, 다른 말로 손날 또는 손등을 사용해서 때리는 것을 말합니다. 비팅, 비팅이란 주먹을 가볍게 쥐고 때리는 것을 말합니다. 85번 잇모근이 붙어있는 모는 수염, 눈썹털, 코털, 속눈썹털. 정답은 1번 수염입니다. 잇모근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실 때는 한자를 해석하시면 문제가 쉬워집니다. 설립자에 머리카락모, 근육할 때 근입니다. 잇모근, 머리카락을 세우는 근육이란 뜻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잇모근이란 긴장을 하거나 날씨가 추워지면 근육이 수축되어 털이 꼿꼿하게 섭니다. 이때 털을 꼿꼿하게 세우는 근육이 바로 잇모근입니다. 잇모근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닭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긴장을 하거나 날씨가 추워지면 닭살이 돋는데요. 이것은 바로 잇모근 때문입니다. 잇모근은 수염이나 표피에는 대부분 존재하지만 눈썹털이나 코털, 속눈썹털에는 잇모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86번 유용성 비타민으로서 간유, 버터 등이 함유되어 있으며 결핍되면 건성 피부가 되고 각질층이 두꺼워지며 피부가 세균 감염을 일으키기 쉬운 비타민은 비타민 A, 비타민 B, 비타민 B1, 비타민 B2. 정답은 1번 비타민 A입니다. 주는 문제죠. 87번 공중위생업소를 개설한 자가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할 때의 벌칙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답은 2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위생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벌금을 때리진 않습니다. 과태료를 때리는데요. 과태료는 최소가 200만원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88번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할 때에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를 취소시킬 수 없는 자는 도지사, 광역시장, 특별시장, 시장군수구청장. 정답은 1번 도지사입니다. 이용사와 미용사의 면허를 주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면허를 줬다가
취소하는 자도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도지사입니다. 89번 하수에서 용존산소가 낮다는 것은 물의 오염도가 높다는 의미, 고기가 잘 살 수 있는 물의 환경, 수생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물의 환경, 하수의 BOD가 낮은 것과 같은 의미. 정답은 1번 물의 오염도가 높다는 의미. 하수에서 용존산소가 낮다는 것은 물이 그만큼 오염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물의 오염도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주는 문제입니다. 반드시 맞추셔야 합니다. 90번 유통증기 멸균법에 사용되는 소독기구는 자비소독, 오토클레이브, 쉰멜부시, 코우증기. 정답은 4번 코우증기입니다. 주는 문제죠. 저는 이렇게 암기를 합니다. 유통증기 멸균법은 관을 따라 증기가 이동하면서 살균하는 방법입니다. 관을 따라 증기가 이동하기 때문에 유통입니다. 콧물도 콧구멍을 따라서 유통합니다. 따라서 코후 증기는 유통증기 멸균법입니다. 92번 피지에 관한 설명 중 아닌 것은 피지는 땀샘에서 땀과 함께 분비된다. 피지는 털을 보호한다. 피지는 화농성 균에 강하다. 일반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많다. 정답은 1번 피지는 땀샘에서 땀과 함께 분비된다 입니다. 아닌 설명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피지가 나오는 구멍과 땀이 나오는 구멍은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피지는 땀샘에서 땀과 함께 분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93번 퍼머넌트 웨이브가 아닌 것은 프리히트 웨이브, 엑소노믹 퍼머넌트 웨이브, 롤러컬 웨이브, 머신 퍼머넌트. 여성분들에게는 쉬운 문제인데요. 남성분들에게는 꽤나 어렵습니다. 정답은 3번 롤러컬 웨이브입니다. 여기서 롤러란 롤을 의미하는데요. 롤을 사용해서 만든 롤러컬 웨이브는 퍼머넌트 웨이브, 다른 말로 영구적인 파마 웨이브와는 종류가 다릅니다. 이해가 잘 안되시면 그냥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94번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항목에 속하는 것은 수돗물, 실내 청소 상태, 화장실, 영업소 외부 상태. 정답은 3번 화장실입니다. 주는 문제죠. 95번 건강한 손톱의 상태는 청백할 때, 탄력있고 핑크빛이 날 때, 푸른빛이 날 때, 작은 흰점이 있을 때. 정답은 2번 탄력있고 핑크빛이 날 때입니다. 주는 문제죠. 97번 주로 건조성 피부에 이용하며 중년기에 쇠퇴한 피부나 화장이 잘 받지 않는 피부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벌꿀팩, 머드팩, 계란 흰자팩, 계란 노른자팩. 정답은 4번 계란 노른자팩입니다. 참고로 계란 흰자팩은 이물질 제거할 때 주로 많이 쓰입니다. 주는 문제죠. 98번 화장실의 분변 소독에 가장 적합한 것은 생석회 분말, 포르말데이드, 승홍, 염소. 정답은 1번 생석회 분말입니다. 주는 문제죠. 99번 헤어 다이, 즉 헤어 염색의 조건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두발 상태는 샴푸하지 않고 물만 뿌린다. 염색 시간은 정상모일 경우 20분에서 30분, 손상모일 경우 15분에서 25분, 바람이 없는 상태에서 22도씨에서 30도씨, 콜드웨이브 시술 후 일주일이 지나서 헤어 다이, 헤어 염색한다. 정답은 1번 두발 상태 샴푸하지 않고 물만 뿌린다 입니다. 두발에 이물질이 많은 경우 물만 뿌려서는 부족하고요. 샴푸까지 하셔야 됩니다. 염색 시간은 정상모일 경우 20분에서 30분, 손상모일 경우 15분에서 25분 맞습니다. 바람이 없는 상태에서 22도에서 30도씨를 유지한다. 맞습니다. 콜드웨이브 시술 후 일주일이 지나서 염색을 한다. 맞습니다. 100번 혈액의 구성성분으로 체내에 저장되지 않으며 특히 임산부나 신생아에게 더 많이 공급해야 하는 것은 철분, 칼슘, 비타민 A, 석염.
정답은 1번 철분입니다. 임산부들 철분제 많이 드시죠? 101번 헤어 블리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멜라닌 색소는 알칼리 약품에 의해서 분해되어 색을 잃는 성질이 있다. 과산화수소는 수소를 방출한 다음 산소와 결합한다. 헤어 블리치는 산화작용으로 두발의 색소를 옅게 한다. 헤어 블리치제는 과산화수소와 암모니를 더하여 사용한다. 정답은 2번 과산화수소는 수소를 방출한 다음 산소와 결합한다입니다. 나머지 보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1번 멜라닌 색소는 알칼리 약품에 의해서 분해되어 색을 잃는 성질이 있다. 탈색제가 바로 알칼리 제품인데요. 따라서 멜라닌 색소는 탈색제에 의해서 분해되어 색을 잃는 성질이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2번 과산화수소는 수소를 방출한 다음 산소와 결합한다. 이것이 바로 틀린 설명입니다. 올바르게 고쳐보면 과산화수소는 산소를 방출한 다음 물이 됩니다. 과산화수소는 물 분자에 산소 원자 하나가 결합된 화합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H2O에 산소 O 하나가 더 결합된 형태입니다. 과산화수소는 색깔과 냄새가 없고요. 분해하면 산소를 내보내고 물이 되는 과정에서 강력한 산화작용을 합니다. 산화작용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100%를 쓰지 않고요. 3% 수용액으로 만들어서 표백제나 소독제나 산화제 등으로 사용이 됩니다. 3번 헤어 블리치는 산화작용으로 두발의 색소를 옅게 한다. 다시 말해서 탈색제는 강력한 산화작용으로 두발의 색소를 옅게 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4번 헤어 블리치제는 과산화수소와 암모니아를 더하여 사용한다.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102번 전염병 감염 후 얻어지는 면역의 종류는 인공능동 면역, 인공수동 면역, 자연능동 면역, 자연수동 면역. 정답은 3번 자연능동 면역입니다. 병에 걸린 후 치료되는 과정에서 면역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정답은 3번 자연능동 면역입니다. 참고로 인공능동 면역은 예방 백신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3번 두발량이 적은 사람에 대한 커트 기법으로 옳은 것은 틴닌으로 수술 감소시킨다. 레이저로 엔드 테이퍼링 한다. 레이저로 딥 테이퍼링 한다. 시저스로 롱 스트로크 한다. 정답은 2번 레이저로 엔드 테이퍼링 한다입니다. 여기서 레이저란 이용 도구인 면도기, 미용 도구인 레자를 의미합니다. 면도기나 레자로 머리끝 위주로 시술하는 엔드 테이퍼링 한다가 맞는 설명입니다. 숱이 적은 사람에게는 엔드 테이퍼링을 해야 합니다. 숱이 많은 사람에게는 딥 테이퍼링을 하시면 되고요. 또는 시저스로 롱 스트로크 하시면 됩니다. 1번 틴닌으로 수술 감소시킨다는 너무 막연한 설명입니다. 수술 많이 감소시키는지 적게 감소시키는지 설명이 안 돼 있으므로 옳은 정답은 아니고요. 딥 테이퍼링과 롱 스트로크는 두발량이 많은 사람, 숱이 많은 사람에 대한 커트 기법입니다. 104번 펌머 제1액으로부터 두피를 보호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컬과 컬 사이에 탈지면을 끼운다. 정제된 라놀린 크림을 바른다. 제1액의 농도를 반으로 낮추고 프로세싱 타임을 줄인다. 헤어밴드나 타올을 댄다. 정답은 3번 제1액의 농도를 반으로 낮추고 프로세싱 타임을 줄인다 입니다. 두피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1액의 농도를 반으로 낮추고 프로세싱 타임을 줄일 수는 있으나 이렇게 되면 파마 자체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나머지 지문을 읽어보면 1번 컬과 컬 사이에 탈지면을 끼운다. 파마약이 독한데요. 독한 파마약이 두피나 두발에 가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컬과 컬 사이에 탈지면을 끼우게 됩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2번 정제된 라놀린 크림을 바른다. 라놀린 크림은 양털에서 추출한 크림인데요. 두피나 두발을 보호하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4번 헤어밴드나 타올을 댄다.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105번. 미용시술 시 작업 자세에 대한 설명이 부적당한 것은 얼굴이나 매니큐어 시술 시 바르게 앉아서 시술한다. 샴푸 시에 발을 6인치 벌리고 등을 곧게 펴서 시술한다. 헤어스타일 작업에 적합한 높이로 조정한다. 미용시술 자세는 앉은 자세, 선 자세 모두 허리를 구부려서 한다. 정답은 4번. 미용시술 자세는 앉은 자세, 선 자세 모두 허리를 구부려서 한다입니다. 주는 문제죠. 나머지 지문을 읽어보면 얼굴이나 매니큐어 시술 시 바르게 앉아서 시술한다. 맞는 설명이죠. 샴푸 시에 발을 6인치 벌리고 등을 곧게 펴서 시술한다.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헤어스타일 작업에 적합한 높이로 조정한다.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106번. 겨드랑이 냄새는 어떤 분비물의 증가와 이상이 있기 때문인가? 에크린선, 아포크린선, 스테로이드, 콜레스테롤. 혀가 갑자기 꼬입니다. 정답은 2번 아포크린선입니다. 에크린선인지 아포크린선인지 굉장히 헷갈릴 텐데요. 저는 이렇게 암기합니다. 땀샘을 다른 말로 한선이라고 하는데요. 한선에는 소한선과 대한선이 있습니다. 소한선은 작은 땀샘, 대한선은 큰 땀샘입니다. 소한선이 작은 땀샘이기 때문에 에크린선입니다. 에는 아가를 뜻합니다. 아가기 때문에 작은 땀샘입니다. 이와 반대로 대한선은 아빠크린선입니다. 큰 땀샘이기 때문에 아빠크린선입니다. 소한선은 작은 땀샘, 에크린선이기 때문에 거시기털, 머시기털, 좀 말하기 쑥스러운 그런 곳에는 에크린선이 없습니다. 대한선은 큰 땀샘, 아빠크린선이기 때문에 거시기털, 머시기털, 좀 말하기 쑥스러운 그런 곳에 아포크린선이 존재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소한선은 아가크린선, 에크린선입니다. 아가기 때문에 거시기털, 머시기털에는 없습니다. 대한선은 아빠크린선, 아포크린선입니다. 아빠기 때문에 거시기털, 머시기털에 존재합니다. 이제 좀 암기가 되시나요? 107번. 이 미용실에서 소독약품 보관 시 착색해서 잘 보관해야 하는 것은 석탄산, 숭홍수, 포르말린수, 크레졸. 정답은 2번 숭홍수입니다. 숭홍수는 워낙 독한 소독약이기 때문에 또한 물과 잘 구별되지 않아서 물로 착각해서 마실 수도 있기 때문에 착색을 해서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착색을 하실 때는 마시기에 혐오스러운 색으로, 마시기에 거북한 색으로 착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08번. 콜드웨이브 환원제의 주 재료로 사용되는 것은 브롬산 나트륨, 과산화수소, 취소산 나트륨, 티오글리콜산염. 정답은 4번 티오글리콜산염입니다. 화학 용어가 나오니까 짜증나시죠? 그런데 알고 보면 쉬운 문제입니다. 저는 이렇게 암기합니다. 콜드웨이브란 파마를 의미하는데요. 파마약에는 일제와 이제가 있습니다. 파마약 일제를 환원제라고 하고요. 파마약 이제를 산화제라고 합니다. 파마약 일제의 주성분은 티오글리콜산염입니다. 줄여서 치오라고 부릅니다. 임의용 재료상에 가서 치워주세요 라고 하시죠. 그 치오가 바로 티오글리콜산염을 의미합니다. 산화제는 H2O2, 다른 말로 과산화수소를 주로 쓰시거나 브롬산 나트륨 또는 취소산 나트륨을 쓰시기도 합니다. H2O2가 과산화수소를 의미하는데요. 과산화, 산화라고 부르기 때문에 산화제입니다. 브롬산, 취소산이기 때문에 산화제입니다. 이제 좀 암기가 되시나요? 109번. 위생교육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명령의 위반,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 면허 취득, 면허증 재교부.
정답은 1번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명령의 위반입니다.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위생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를 취득했다고 해서 면허증을 재교부받았다고 해서 위생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1번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명령의 위반, 예를 들어 공중위생 영업자는 1년에 한 차례 3시간씩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데요.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으므로 정답을 1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10번 전염병 피부질환 중 두부백선의 병원체는 세균, 사상균, 원생동물, 바이러스. 정답은 2번 사상균입니다. 주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1번 여드름 치료에 사용되며 비타민 D를 생성시키는 미안용 기기는 적외선 등, 고주파 전류, 자외선 등, 바이브레이터. 정답은 3번 자외선 등입니다. 자외선을 쏘이면 비타민 D가 생성이 되죠. 주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반드시 맞추셔야 합니다. 112번 이집트인이 연모제로서 헤나를 최초로 사용한 때는 BC 500년경, BC 2000년경, BC 1500년경, BC 3000년경. 정답은 3번 BC 1500년경입니다. 그때 제가 살아본 것도 아니고 확인할 수는 없는데요. 책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BC 1500년경입니다. 113번 및 화장용 화장품으로 파우더를 사용해야 할 경우로 옳은 것은 피지나 땀으로 번들거림을 방지하기 위해 잔주름과 주름살이 많은 부분을 감출 경우 여름철 케이크 타입과 파우더 타입의 파운데이션을 사용할 경우 추운 날씨에 피지 분비 작용과 발한 작용이 적어질 경우. 정답은 1번 피지나 땀으로 번들거림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보기 2번, 3번, 4번 내용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라서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그나마 1번 지문 내용이 가장 옳은 표현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114번 공기 중 산소 비율은 몇 프로인가? 31%, 21%, 41%, 11%. 정답은 2번 21%입니다. 공기 조성 비율을 저는 이렇게 암기합니다. 질, 산, 아, 이, 네.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네온. 구체적인 비율을 알아보면 질소는 78%, 산소는 21%, 아르곤은 0.93%, 이산화탄소는 0.03%, 네온은 0.002%입니다. 공기 조성 비율 암기하는 방법은 질, 산, 아, 이,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응용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공기 중 질소와 산소를 합친 비율은 몇 프로인가? 78%, 88%, 90%, 99%. 정답은 4번 99%입니다. 질소는 78%, 산소는 21%이기 때문에 78%와 21%를 합친 비율은 99%입니다. 115번 헤어피스 및 위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위그는 두 발 전체를 덮도록 만들어진 모자형이다. 헤어피스는 하이패션 헤어스타일로 변화시키는데 효과가 좋다. 임무의 헤어피스는 물이 묻어도 상관없다. 헤어피스와 위그에는 임무와 합성섬유 등이 사용된다. 정답은 3번 임무의 헤어피스는 물이 묻어도 상관없다입니다. 임무의 헤어피스에 물이 묻으면 무거워져서 축 늘어지고요. 길이 또한 늘어납니다. 따라서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상관이 있습니다. 나머지 보기 1, 2, 4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116번
위생서비스 평가의 주교와 방법, 위생관리 등급의 기준 및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누가 정하는가? 국립보건원장, 경찰청장, 보건복지부 장관, 대통령. 정답은 3번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생서비스 평가의 주교와 방법, 위생관리 등급의 기준 및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을 통하여 정합니다. 117번 소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병원균의 발육성장을 억제하는 것, 병원균을 사멸하는 것, 병원 미생물을 사멸하거나 감염력을 없애는 것, 모든 균을 사멸시키는 것. 정답은 3번 병원 미생물을 사멸하거나 감염력을 없애는 것이 바로 소독입니다. 1번 병원균의 발육성장을 억제하는 것은 방부고요. 2번 병원균을 사멸하는 것은 살균입니다. 4번 모든 균을 사멸시키는 것은 멸균입니다. 방부, 살균, 소독, 멸균의 정의를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118번 영업회사 명령 중에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하다 적발된 때의 벌칙으로 옳은 것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은 1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영업회사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또 영업을 하다 적발된 때에는 가장 무거운 벌칙을 때립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19번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실태를 검사하게 할 수 없는 자는 시도지사, 경찰청장, 보건복지부 장관, 시장, 군수, 구청장. 정답은 2번 경찰청장입니다. 경찰청장은 국내 치안을 담당을 하죠.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실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자는 시도지사, 보건복지부 장관,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주는 문제죠. 120번 공중위생 영업을 위반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자는 국립보건원장, 시도지사, 보건복지부 장관, 시장, 군수, 구청장. 정답은 4번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공중위생 영업의 위반사항을 단속하는 자가 처벌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거저주는 문제입니다. 그거보다 목합빵 더 맛있을 것 같은데. 목합빵 맛있죠? 아니 빛 하나만 가져간다고. 응? 나 지금 저기 빛 하나만 가져가면 안 되냐고. 뭐 갖고 가게 하네요. 못 갖고 가게 빛고 딱 하나 추루추루 먹더니 자리 탁 자기 느끼니. 땅콩 하나만 가져가면 안 돼? 땅콩이 그 안에 앉아 있어? 가져가면 안 되겠냐고. 빛 하나만. 아니 면도기 같은 거. 부탁한다. 면도기 하나만 가져갈게. 사정이 아주. 저번에 못 갖고 가자 그러니까 막 서로 가져갈게 해서 안 주는 거 아니야? 좀 빌려줘. 이거 하나만 주면 안 되나? 하나만. 면도기 어디 따랐냐고. 땅콩 이거 하나만 주면 안 돼? 아니 그렇지. 이거 하나만 줘. 이거 고마워. 하나만 가져가.